일단 이번 주 후반에 준비되어 있는 대회 변수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무난하게 잘 넘겼습니다. 말 안 해도 아시겠죠? 바로 FOMC입니다. 그런데 한 고비가 더 남아 있습니다. 미국 쪽의 FOMC는 이렇게 넘어갔는데요. 유럽 쪽에서 그리스 이슈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?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현재 흐름부터 좀 간략하게 보시면은요. 양시장이 플러스권입니다. 그런데 좀 고점 대비로는 약간은 좀 밀려납니다. 코스닥 지수는 725포인트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. 코스피 지수는 240선 부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밤부터 미국 쪽에서 좀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요. 여기에서 또 그리스 이슈를 어떻게 또 마무리 지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요. KTB 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그럼 오늘 밤, 오늘 그리고 또 내일까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 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.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? 네, 일단 국내 쪽에서는 그 특별한 재료보다는 그 외국인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도 외국인이 지금 한 2,30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일단 어제 이제 미국에서 그 FOMC 회의 결과가 그 시장 예상대로 굉장히 완화적인 방향으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외국인 수급이 예상보다 약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코스피 특히 이제 그 거래소의 한국 증시 좀 대표 시클리컬 업종이 좀 상승 모멘텀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오늘 이제 시장도 그 거래소보다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 쪽보다는 개인이나 좀 기관 쪽에 좀 그 국내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요. 내일도 계속해서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안 좋다면 대형 시클리컬 쪽보다는 계속해서 좀 중소형이나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전히 이제 그 메르스 관련해서 여전히 좀 이 부분이 그 외국인의 좀 투자 심리를 좀 안 좋게 하는 그런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.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대외 변수가 좀 해소되면은 이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같이 좀 좋아지는 부분일 테고 우리 증시 싸다라는 얘기, 다른 국가 증시 대비로는 싸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등 돌리고 있는 원인은 좀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? 일단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 금리 인상 쪽을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달러 강세라든지 좀 전반적인 이머징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. 국내 증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같은 이제 여타 신흥 아시아 국가에 속해 있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, 대만 증시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외국인 수급이 더 안 좋거든요. 그쪽은 좀 더 강한 속도로 유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좀 계속해서 좀 기조적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난다면 그건 조금 이제 국내 증시로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고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런데 원달러 환율 레벨 또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. 아직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좀 시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또 그리스 이슈 그리고 이제 국내 이슈로서 좀 메르스 이슈가 좀 가라앉고 좀 지나가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도 다시 한번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외국인 수급 그리고 메르스 국내 변수로 체크를 해주셨고요. 내일장 해외 변수로는 또 어떤 부분이 있죠? 자, 오늘 밤에 이제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. 여기서 이제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 결과에 좀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부분은 좀 정치적인 부분이라서
쉽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냥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좀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, 여기에 따라서 좀 한쪽 방향으로 좀 강한 포지션을 잡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밤에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컨센서스는 좀 부분적인 개혁 안에 동의를 하고, 거기에 따른 어떤 부분적인 구제금융을 약속을 함으로써 그리스와 양 채권단이 조금씩 그 시간을 벌어주면서 좀 금융시장에는 조금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그런 그림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 밤에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어떤 위험자산 가격에 좀 중요한 단기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.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그 경제 지표에 연계한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계속해서 공언을 하고 있고, 연준이 고용 지표 다음으로 임금 상승 지표 다음으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요. 이 부분도 오늘 밤에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표 결과 자체가 내일 당장의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, 어쨌든 점진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 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장에서는 저는 아시아 쪽의 BOJ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. 그동안의 BOJ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쳤지만 얼마 전에 구로다 총재가 이 엔저 추가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 환율 출렁거리고 또 자동차주들이 이 급반등하는 흐름, 물론 잠깐이긴 하지만 나타났거든요. 이번에 구로다 총재가 또 도움이 될 만한 발언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을까요?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? 일단 최근에 이제 그 구로다 총재가 이제 두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실제 실효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엔화는 지금 충분히 약세 국면에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,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잘못 이해를 해서 구로다가 더 이상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, 즉 엔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걸로서로 받아들여서 단기적으로 잠시 이제 엔화가 강세를 나타냈고,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도 기술적인 반등을 나타냈었는데요. 그 이후에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. 정정 내용은 이제 구로다 총재가 당시 했던 말은 실제 실효 환율에 국한된 말이지 명목 환율 내 개입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은 아니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다시 좀 시장은 안정이 됐고, 어쨌든 그 구로다 총재도 그 엔달러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다시 아래쪽으로, 즉 엔화가 강세 전환하는 그림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시장에 좀 안정된 그런 멘트를 하면서 엔달러 환율은 물론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현 레벨에서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. 그럼 전반적인 내일장 전망하고요. 전략도 함께 주시죠. 네, 아까 초반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내일도 그리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, 그리고 메르스와 관련한 우려도 계속해서 시장에 잔존을 한다면 외국인 수급은 좀 계속해서 오늘과 같은 좀 매도 우위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소의 대형 업종보다는 중소형주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그 성장주, 즉 국내 수급이 주도하는 그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.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저희가 코스닥이랑 중소형주 쪽에서는 좋게 보는 업종은 바이오 업종을 좀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내일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KTV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. 현재 동시효과 구간 진입했습니다. 나머지 시장 상황 2부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.